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경계층이 발달할 때 경계층 내에 속도도 분포될 테고 온도도 아마 바뀔 겁니다. 근데 이 길이가 매우 길고 요 경계층 두께가 상대적으로 즉 쉽게 말해 C분의 델타가 1보다 매우 작을 때 이럴 때 이제 이 지배 방정식을 요 내부 유동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식을 매우 축약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배 방정식을 자 레이놀드 수랑 이 식이 잘못되어 있네. 이거 분의 1이죠. 레이놀드 수가 랑 프란틀 넘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건 이 식이 지금 무차원화되어 있다는 의미죠. 무차원화가 되어 있고, 무차원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밀도라든지 어떤 경우든 내가 지금 마하수가 뭐 1이든 마하수가 0.1이든 자유로 값은 어떤 경우든 밀도는 1, 속도도 1, 그죠? 점성 계수도 1. 지금 여기에 다 지금 에스테리스크가 붙어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 대략적인 값의 크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정하고 오더를 비교함으로써 그 불필요한 항들을 줄여낼 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케이션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토탈 에너지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엔탈피에 관한 식으로 지금 바꿔내서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인 항이 있는데 뭐 무시하겠습니다. 이걸 풀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오더 어널리시스를 실제로 해보면 자, 우리가 컨티뉴어티케이션에서부터 V 방향 속도는 델타의 오더를 가진다. 라는 것. 이 식은 어떤 경우에든 성립을 해야 되니까요. 컨티뉴어티케이션은. 그리고 모멘텀, X방향 모멘텀 이케이션에서 우리가 오더 1인 항만 추려내보면 자, 이 식의 논리에서 지금 요 세 항을 비교해보면 얘는 오더 1, 1. 자, 레이놀드 수의 오더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괄호 안에 오더만 비교해보면 얘는 마지막 항만 델타 제곱분의 1이니까 델타는 매우 작은 값인데 그거 제곱분의 1이니까 매우 큰 값이죠. 그래서 이 항 없앨 수 있고 두 항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없애는 다 없어지면 이게 문제가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이 식에서 레이놀드 수 분의 1이 델타 제곱의 오더다. 즉 레이놀드 수는 델타 제곱분의 1의 오더가 되면 이 식이 서로 그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겠죠. Y 방향 모멘텀 이케이션에서도 다 델타의 오더인 놈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것들 다 없어지죠. 그죠? 요 놈만 살아남는데 결과적으로 그 의미라는 것이 Y 방향, 즉 경계층이 오래 있으면 이 위쪽 방향 X가 결정되면 Y 방향으로는 압력의 변화가 없다라는 경계 조건 이게 성립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CFD로 뭐 예를 들어 익형 주변의 유동을 푼다. 그러면 격자가 요래 쭉 나눠져 있을 때 이 첫 번째 셀에 대한 경계 조건은 라운드, 노멀, 벽의 수직한 방향으로 압력의 변화가 없다. 이런 조건을 주는 근본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지금 요 결론입니다. 즉 Y 경계층 내에서는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압력의 변화가 없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에너지케이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면 살아남는 항들이 몇 개 굉장히 복잡한 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경계층 내부의 유동장의 어떤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식을 최소화했을 때 요 네 개의 식이 실제로는 아주 많은 항들이 있죠.
그 항들 중에 불필요한 항들을 다 없애고 나서 남은 항이 요 4개의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자, 지금 이건 딱 봐도 이 비선형 항들이 여기 존재하죠. 이런 난리니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손으로는 그냥 수학적으로는 풀 수가 없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좀 더 쉬운 형태로 편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방정식을 풀 수 있겠는지 그걸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방정식에 적용되어야 되는 경계 조건은 뭐 이런 거죠. 자, 벽면이 있고 여기에 속도 분포가 어느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즉 이쪽 방향을 y라고 했을 때 y가 0인 곳에서 속도는 0이죠. y가 0인 곳에서. 그리고 벽면의 온도를 T월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류의 온도는 T2 또는 인피니티가 되겠죠. 자, 온도 분포는 이렇게. 당연히 이 내부에 마찰이 발생하니까 벽면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죠? 자, 또 y가 아주 먼 곳에서 이 방정식의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y가 아주 먼 곳에서는 자유류의 속도, 또 v는 즉 무슨 말이냐면 평행하게 자유류가 x방향에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v방향 속도는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온도는 벽에서 tw, 자유류에서는 te, 인피니티 값을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즉 경계 조건이 이렇게 총 우리가 풀려고 하는 방정식이 하나, 둘, 세 개고 그죠? 변수도 변수는 u, v 그리고 온도 t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조건이 u에 대해 2개, v에 대해 2개, t에 대해 2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풀 수는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compressible인 경우에 지금 우리가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incompressible, 비압축성이다 라고 하면 우리 코엣 플로우처럼 더 이상 이제 에너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점성계수 같은 놈은 이제 상수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이 상당히 간단한 형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자, final boundary layer equation 중에 이제 incompressible 비압축성일 때로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이케이션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식을 또 바꾸면 계속 틀리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보면 최종적으로 위의 식은 밀도가 incompressible이니까 밀도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 식은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는 0. 이게 continuitycation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이 식을 이제 레이놀즈 수가 있는 형태로 해도 되고 뭐 없는 형태로 해도 되는데 다시 이걸 원래 차원으로 복원을 했다고 치면 레이놀즈 수 사라지면 되죠. 그리고 밀도가 일정하니까 위 아래 위를 다 나누게 되면 정적으로 여기는 U, 라운드 U, 라운드 X, 여기는 V, 라운드 U, 라운드 Y는 뮤가 상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뮤를 로우로 나눈 놈을 동점성계수 누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누라고 쓰게 됩니다. 누라고 쓰고 그 다음에 뮤가 빠져나왔으니까 이놈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정은 앞에서 dp, dx. 자, p는 y 방향으로 편미분한 놈이 0이라는 게 y 모멘텀 이퀘이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
X 방향으로의 압력은 오더 1으로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경계층 바깥에서 압력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경계층 특성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풀 수 있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즉 압력이 0인 경우 이걸 이제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압력 굽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에 관한 항이 없어졌죠.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이 두 개로 아주 좀 훨씬 더 간단하게 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지수는 오직 u와 v죠. 그죠? u와 v인데 이 u도 x와 y의 함수고 v도 x와 y의 함수죠. 자, 이제 이렇게 식을 써놓고 보니까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프란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프란틀의 제자, 그 학생이었습니다. 블라지우스라는 친구한테 야, 니 이 문제 손으로 한번 풀어봐라.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뭔가 우리가 풀 수 있는 ODE 자 지금 방정식은 PDE인데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으로 구성된 PDE를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블라지우스라는 친구가 되게 천재적인 친구인데 이제 이걸 해가지고 대대손손 블라지우스 솔루션이라는 아주 큰 업적을 남겼죠. 그리고 이 솔루션을 구해서 이때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라지우스 솔루션. 보통 보면 웬만한 것들은 이제 보통 지도교수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원체 유명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 솔루션에다 붙였습니다. 그걸 이제 블라지우스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이 친구는 어디에서 착안을 얻었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우리 공기역학이나 유체역학 이런 거 할 때 스트림 펑션, 벨로시티 포텐셜 이런 이 관계식에서 이 솔루션을 착안을 했습니다. 자, 스트림 펑션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스트림 펑션을 가지고 자, 이 두 개, 이 스칼라 양이죠. 스칼라 양이 있고 이걸 가지고 벡터 UV를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미지수가 U와 V이고 이 두 개의 식이 있으니까 이 스트림 펑션이나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용하면 이 솔루션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더군다나 스트림 펑션이 존재한다. 자, 정의를 따져보면 U는 라운드 사이 라운드 Y고 V는 라운드 사이 라운드 마이너스가 있고 라운드 X죠. 자, 우리 어떤 속도 벡터 UV가 있을 때 스트림 펑션이 존재하면 이 스트림 펑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스트림 펑션이 컨티뉴어티를 만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미 우리 유체역학이나 이런 거 할 때 배웠죠. 유선이 존재하고 그죠? 유선의 함수죠. 자, 그러니까 스트림 펑션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스트림 펑션을 내가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더 이상 컨티뉴어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아이디어에서부터 이 친구가 저 둘을 하나로 묶은 단 하나의 미분 방정식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이 스트림 펑션을 활용한다. 그런데 저 식에서 좌표 변환. 자,
이건 뭐냐면 경계층이 이렇게 판이 있고 이때 뭐 실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속도 분포를 다 얻을 수 있었겠죠.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 이걸 블라지우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두 개가 닮았단 말이죠. 경계층 두께는 서로 다르고 경계층 두께는 서로 다르고 근데 얘의 모양 x 1번 지점, x 2번 지점의 요 속도의 모양이 상당히 유사한 모양을 가진단 말이죠. 두께가 어떻든지 간에. 또 심지어 이제 무차원화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모양이 똑같으면 즉 솔루션 무차원의 과정 단위에서 솔루션이 똑같으면 차원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도 똑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체역학 일반적인 상식이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착안해 가지고 자 x 방향으로 쭉 갈수록 y 방향 즉 이 경계층 두께도 쭉 자라니까 뭔가 x분의 y랑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고 모양은 대체로 비슷하니까 뭔가 이 둘 사이에 이 둘을 연관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좌표계 즉 이 xy 공간을 크시 에타 공간으로 다른 공간으로 변환을 시키면 뭔가 유사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블라지우스가 크시는 x다. 즉 x는 그냥 그대로 두고 대신 에타라는 스페이스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y에 분명히 비례를 할 텐데 이 척도가 u 인피니티 누 x 자, 이거 가만히 보면 레이놀즈 수라는 게 누분의 u 인피니티 l이죠. 그죠? 누라는 게 로분의 뮤니까 그죠? 자, 이렇게 표현되니까 뭔가 이 함수의 모양은 레이놀즈 수랑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이 L 대신 X를 써서 R이 X는 누분의 로 인피니티 X의 어떤 함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만약 요거 레이놀즈 수로 저 식을 바꿔보면 Y가 있고 여기 루트 R이 X고 그죠? 여기에 x제곱 분해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x분의 y에다가 레이놀즈 수의 어떤 변수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x분의 y가 만약에 일정하면 이 유동은 레이놀즈 수에 따라서 뭔가 바뀌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그 블라지우스는 식을 유도할 때 에타는 y의 알파승, x의 베타승, 레이놀즈 수의 뭐 감마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를 거꾸로 서로 이 식을 다 충족시켜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알파, 베타, 감마를 찾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스트림 펑션을 도입하고 이와 같이 뭔가 좌표를 바꿔서 식을 바꿔내면 뭔가 식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 식을 바꿔내는 과정에서 스트림 펑션을 도입을 합니다. 스트림 펑션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누 x u 인피니티 어떤 함수 에타로만 표현되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식을 오직 에타에 관한 식으로 다 표현해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이 식을 한번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continuity는 싸이를 정의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만족이 되니까 우리가 U 라운드 U 라운드 X V 라운드 U 라운드 Y는 누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Y 제곱이 있고, 자 X 크시는 X고 에타는 그 미분하고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니까 Y 루트 누 X 분의 U 인피니티, 그리고 누 루트를 빼서 요걸 그냥 베타라 두겠습니다. 베타고 여기는 y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식에 있는 라운드 x는 어떻게 됩니까? 자, 좌표 변환이라는 게 결국에는 크시는 x와 y의 함수로 표현되고 에타도 x와 y의 함수로 표현되니까, 자, x로 미분한다. 이건 거꾸로 말해서 크시로 한번 미분하고, 그죠? 뭔가를 크시로 미분하는 거. 그 다음에 라운드 에타 라운드 x 라운드 에타 라운드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x, 자, 어떤 x로 미분하는 놈은 크시와 에타로 미분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f를 x로 미분하는데 이거는 f를 크시로 미분하는 거, f를 에타로 미분하는 게 있고, 요거를 라운드 크시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에타 라운드 x, 이렇게 되면 체인 룰이 딱 성립하죠. 그죠? 변환된 공간에서 성립하죠. 그래서 이 미분식은 뭐 이와 같은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y로 미분하는 놈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운드 크시 라운드 크시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에타의 라운드 에타 라운드 y죠. 근데 여기서 여기 x가 아니고 여기는 y죠. 근데 크시는 x와 전혀 상관없는 함수니까 이 식은 없어지고, 그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라운드 에타 라운드 y만 남고 라운드 에타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에타를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에타 라운드 y는 y로 미분 한번 하면 끝나는 거죠. 베타 x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은 여기에 루트 누 x분의 u 인피니티가 오겠죠. 그죠? 오고 라운드 에타로 미분하는 것이 됐다. 또 y로 두 번 미분하는 게 있으니까 y로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한 놈을 다시 또 똑같은 과정으로 대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라운드 에타 라운드 y를 두 번 제곱하고 에타로 두 번 미분하는 거와 같겠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 누 x분의 루트 u 인피니티, 루트가 아니고 그냥 u 인피니티의 라운드 제곱 라운드 에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미분을 조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 관계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스트림 펑션을 도입을 했는데 이 스트림 펑션은 여기 new x new infinity f 에타. 자, 요것도 실제로는 처음부터 뭐 이걸 알아가지고 대입을 한 게 아니고 서로 없어질 수 있도록 어떤 함수를 만들고 어쨌든 이 싸이라는 놈은 에타로만 표현되는 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u는 싸이라는 함수를 y로 미분한 놈입니다. 그럼 우리 위에서 정의에 따라서 이거 대입을 해보면 싸이를 y로 미분한 놈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u x분의 u 인피니티가 나오고 이 식을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에타로 미분하면 되죠. 자, 그러면 싸이 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 u x u 인피니티가 나오고 f 에타로 미분한 놈이니까 이제 상미분이 됩니다. 한번 미분한 놈이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보면 간단하게 u x 없어지고 그죠? 여기서 최종적으로 u 인피니티 f 프라임 에타가 되는 것이죠. 결국 f 프라임만 알면 u 인피니티 분의 u를 알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마이너스 라운드 x 라운드 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싸이는 에타로만 표현된 함수니까 그죠? x로 미분한 것 중에 크시로 미분한 놈은 사라지게 될 테고 그죠? 그럼 남는 건 라운드 에타 라운드 x에 라운드 에타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라운드 에타 라운드 x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에타를 x로 편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베타 y 그대로 있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이 싸이를 에타로 미분한 놈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nu x u 인피니티가 나오고 f f 프라임 에타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에타를 x로 미분한 놈. 여기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라운드 컷이 라운드 싸이가 있죠. 여기에 왜냐하면 x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요 식을 써보면 여기 있는 이 싸이에 x항을 미분하는 놈이 되니까 저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루트 이게 헷갈려 버렸네. 에타를 x로 미분한 놈. 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정의에 따라서 싸이를 x로 미분한 놈이 v니까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x 미분이 있고, 라운드 싸이, 라운드 크시 더하기 라운드 에타, 라운드 x, 그 다음에 라운드 에타, 라운드 싸이 식이 이렇게 되고, 저걸 하나 써보면 싸이를 x로 미분하면 요 앞에 놈 미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놈 미분하면 여기서 싸이를 에타로 미분한 놈은 이 앞에 항에 크시가 있고 x랑 똑같은 놈이니까 결국 저거 미분이 되죠. 그래서 x의 2분의 1승 미분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1 나오고, 여기서 괄호 안에 누 u 인피니티 나누기 x가 되겠죠. 그리고 f라는 함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에타를 x로 미분한 놈은 그냥 그대로 두고, 싸이를 또 에타로 미분하게 되면 조항이 그대로 남고, 누 x u 인피니티가 남고 f 프라임이 남겠죠. 그죠? 그냥 에타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러면 u 자리에 저 두 항을 대입을 해보면 u 인피니티 f 프라임이 되고, 라운드 x분의 또 라운드 u 인피니티 f 프라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럼 요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라운드 u 라운드 x는 또 식을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크시 라운드 u 플러스 라운드 x 라운드 에타 곱하기 라운드 에타 라운드 u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u는 크시랑 상관없는 놈이죠. 결과적으로 요 식을 살펴보면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상관없는 놈이 되고, 여기서 라운드 에타 라운드 x는 남아있고, 그 다음에 라운드 u를 또 에타로 편미분하니까 여기서 u 인피니티 f2 프라임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라운드 u 라운드 y는 루트 누 x분의 u 인피니티가 되고, 라운드 에타의 u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은 정리해보면 누 x분의 u 인피니티가 되고, 그리고 라운드 u는 또 에타만의 함수니까 u 인피니티, 그죠? f2 프라임다가 나오겠죠. 그죠? 자, 식이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uv, 그 다음 미분한 놈이 있고 또 두 번 미분한 놈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 미분한 놈도 계산해 가지고 uv, 그 다음 미분한 놈들 다 대입을 해 가지고 식을 최종적으로 쭉 써보면 우리가 미분하지 않고 있던 라운드 라운드 에타, 라운드 x는 다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식만 남냐면 이 f 세 번 미분한 놈. 왜냐면 u를 두 번 미분한 놈 하면 한 번 미분하면 f2 프라임이 나오고, 그죠? 또 두 번 미분하면 세 번
미분한 놈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 더하기 F2 프라임은 0이라는 최종식을 얻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산수니까 대입을 해보면 되죠. 자, 그리고 이 F라는 놈은 오직 에타만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에타로 3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F 함수, 그 다음에 F2 프라임 2번 미분한 거. 이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F와 F2 프라임이 곱해져 있으니까 난리니어 비선형이고 난리니어 오디너리 서드 오더 그죠?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경계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자, y가 0인 곳에서 그리고 y가 인피니티인 곳에서 성립해야 되죠. u와 v가. 자, y가 0인 곳이다 라는 얘기는 에타가 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y가 인피니티다 얘기는 에타가 인피니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u는 에타의 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 따라서 u는 u 인피니티 f 프라임 에타로 표현되죠. 그리고 y가 0인 곳에서 u가 0인 걸 알고 있습니다. u가 0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f 프라임 에타가 0인 곳에서는 0이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에타가 무한대일 때 u는 u 인피니티 u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f 프라임 에타가 무한대인 곳에서 u가 u 인피니티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v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v는 0입니다. 에타가 0인 곳에서. 그죠? 그러면 요 밑에 식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에타가 0일 때 v가 0이어야 되니까 f 프라임은 방금 u 조건에서부터 이놈이 0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식도 0이 되어야 되고, 그죠? 그 2로부터 f0 에타가 0일 때 f 함수 또한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v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v 인피니티인 곳에서는 왜 어떤 조건을 알 수 있죠? v 조건에서는 이 값을 특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f 프라임이 1이니까요. 그죠? 에타가 무한대일 때. 이 값이 1이니까 값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조건을 3개 찾아낼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최종적으로 풀려면 3번 미분한 놈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총 F 프라임에 관한 어떤 정보가 있어야만 되죠. F2 프라임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만 이 식을 풀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계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3개 있으면 되죠. 3개 있으면 되는데 이 식은 우리가 손으로 지금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경계 조건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솔루션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매틀랩 같은 거에 보면 ODE 45 뭐 이런 것들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방정 서브루틴이 있죠. 이거 가지고 해보면 매우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풀려면 예를 들어 이 3개 미분 방정식을 알려면 경계 조건이 뭐 F0 또는 F 한 번 미분한 놈, F 두 번 미분한 놈, 이 세 개 값이 있으면 방정식을 쭉 이렇게 풀 수가 있을 텐데 요 조건이 없죠. 요 조건이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은 F' 무한대에서 1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 해석적으로 여러분들이 풀려면 이 값을 assume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값을 assume 해가지고 무한대에서 에타가 아주 큰 곳에서 F'이 1이 되는 이 값을 거꾸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이제 슈팅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틀랩 이런 데서 F2' 값을 assume 해가지고 F0는 0이라는 걸 알고 있고 F'도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값도 0, 이 값도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assume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한대의 값을 찾아보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0.9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중에 1이 나오는 F2' 값을 찾으면 그 전체 솔루션을 쭉 순서대로 찾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걸 옛날에는 프로그래밍을 직접 ODE 방정식을 뭐 C 언어라든지 이런 걸로 프로그래밍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됐는데 지금은 뭐 한 10줄도 안 됩니다. 매틀랩으로 솔루션 구하는 게. 이 펑션을 사용하면 되니까요. 자, 저렇게 해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면 결국 저 함수 F를 알 수 있고 F를 안다는 것은 스트림 펑션을 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U 속도 즉 경계층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경계층의 속도 분포를 U over U 인피니티 아주 먼 곳에서 1.0이 되겠죠. 요걸 에타 축에 대해서 그리면 항상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가 매우 유용한 이유는 에타 값이 정해지면 이 모양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경계층이 요래 있을 때 이 지점, x1 지점, x2 지점이 있다. 그럼 여기서 에타 값, 자, x 값이 달라지고 y 값이 으로 결정되는 에타 값으로 자, 변환을 해보면 여기 xy 지점이 다 있겠죠. xy 지점이 서로 다 다를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변환된 공간에서 그려도 이런 모양이고 자, 한참 떨어져 있는 x2 위치에서 좌표를 변환해봐도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솔루션을 알면 이걸 거꾸로 해당되는 x와 y 위치로 옮겨주면 거기에 UV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솔루션을 블라지우스 시밀레러티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경계층 내부의 속도의 모양은 다 시밀러하다.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닮은 꼴을 찾아낼 수 있는 방정식이 이제 블라지우스 솔루션이고 물론 여러분들 이 아주 복잡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좌표 변환을 해야 되고 스트림 펑션을 도입해 가지고 두 개의 PD 방정식을 컨티뉴어티 따로 모멘텀 이퀘이션 따로 있는 이 방정식을 스트림 펑션을 이용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걸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풀게 되면 이 f 함수를 찾아낼 수 있고 F'이 바로 U 오버 U 인피니티니까 F'을 찾아내면 속도 분포를 알아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경계층의 각 X 위치에서의 속도의 실제 값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이제 블라지우스 솔루션이라고 하고 이번 시간에
요걸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에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평판 위에서 incompressible boundary layer의 솔루션을 지금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incompressible이고 그러니까 에너지 이케이션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로 프레셔 그레디언트라고 하면 컨티뉴어티하고 모멘텀 이케이션이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두 개의 편미분 방정식이죠. 근데 얘를 스트림 펑션을 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지금 저 스트림 펑션을 직접 바로 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스트림 펑션이 있다고 치면 이 식은 자동적으로 컨티뉴어티 이케이션을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식 하나로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 식을 ODE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크시 에타라는 좌표 변환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산수를 열심히 해보면 최종적으로 트랜스폼드 모멘텀 이케이션을 이와 같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실제 함수값은 함수의 수학적 표현은 존재하지 않지만 저 함수값은 존재하는 솔루션이 되고 저 f가 존재한다는 것은 스트림 펑션 자체가 어떤 양의 f로 표현되는 함수기 때문에 이 값이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은 스트림 펑션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죠? 그럼 이 존재하는 스트림 펑션은 자연스럽게 컨티뉴어티 이케이션을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계 조건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슈팅 메소드로 여러분들이 매틀랩이나 이런 여러 수학 도구들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찾기 위해서는 f2' 제로 값을 어춤해야 되고 이 값을 실제로 요 조건을 거꾸로 찾는 거죠. 계속 슈팅을 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실제 이 푸는 과정을 보면 요 에타를 0부터 해가지고 에타를 뭐 한 100 정도까지 에타는 100 정도까지 두고 여기를 한 1000개 정도로 나눕니다. 꼭 1000개까지 나눌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0.1 단위가 되겠죠. 그죠? 0.1 단위로 요 공간을 나누고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f 값이 0이고 f'도 0이라는 걸 알고 여기 f2' 0 값을 뭐 처음에 한 0.4 정도로 해가지고 이 미분 방정식을 한 칸 나가면서 쭉 슈팅을 해보는 거죠. 이 조건을 모든 곳에서 만족하도록 이 관계를 넣어서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 아주 먼 곳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f' 값이 1이 나와야 되는데 0.4를 두면 1이 아니라 뭐 1.2 뭐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0.3으로 낮춰보고 그러면 뭐 0.9 이런 값이 나오면 또 0.3 5 뭐 이런 값을 대입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f2' 값을 찾아보면 0.332가 2' 값을 0.332를 사용하면 아주 먼 곳에서 1.0 f'이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요 각 점에서 f 값도 알 수 있고 f' 값도 알 수 있죠. 그죠? f2'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알면 이 중에서 f'이라는 것의 의미가 각 에타 위치에서 u 인피니티 분의 u죠. 그죠? 그래서 에타 축에 대해서 요래 수치적으로 얻은 값들을 그래프로 쫙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f'에 해당되고 그러면 에타는 y와 x의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거꾸로 에타 값을 알 때 y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y는 에타 나누기 루트 누 x분의 u 인피니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값이 이 지점에 x 값이 x1이다.
그럼 x1 넣어주고 에타에 따른 값들을 y 좌표로 변환시켜주면 xy 공간에서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고, 또 여기는 x2다. 이 위치가 x2 위치다. 그럼 x2 값을 집어넣고 에타에 해당되는 y를 찾아서, 그러면 거기에 또 속도 값이 있겠죠. 그 자리에 옮기면 똑같은 모양이 닮은 꼴에 이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레미나로 가정을 했죠. 물론 난류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층류라고 애초부터 가정을 했기 때문에 층류 인컴프레서블에서는 이 모든 공간에서 경계층 내의 모든 속도 분포에 시밀러 솔루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속도 분포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어널리틱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디슨 CFD로 요 속도 분포, 각 위치에서 속도 분포를 다 찾아낼 수 있죠. 경계층 계산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필드 데이터 다운 해보면 X, Y, U, 로, 이런 값들을 다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특정한 위치를 다 찾아가지고 이 시밀러리티 공간으로 다시 변환을 해보면 거꾸로 조금 전에 설명은 이 시밀러 솔루션을 갖고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다는데, 그럼 CFD로 얻은 속도를 이 크시 에타 공간으로 다시 옮겨볼 수 있겠죠. 옮겨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딱 겹친 솔루션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층의 속도 분포가 이렇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엄밀하게 셀프 시밀러 블라지우스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 분포를 알았으니까 이제 쉬어 스트레스도 알 수 있고 경계층 두께도 알 수 있고 인테그랄 파라미터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 뒤쪽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